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심리상담 전문가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결혼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주제죠, 결혼. 예. 자, 결혼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여러 편에 걸쳐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내용을 다뤄드릴 거예요. 누구냐면 첫 번째 인물은 저 심리상담가로서 좀 10년 이상의 경험,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결혼을 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의 통찰들,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조하시는 분은 비록 출연은 안 하시지만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이제 16년 동안 경력이 있으신 저의 페이스북 친구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여자의 결혼이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현직에서 많은 그 불행한 결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혼에 하기 전에 좀 이런 것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을 책으로 쓰셔갖고 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 그래서 법률 쪽의 전문가와 심리 쪽의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합쳐서 그 내용들을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두 가지 다뤄드릴 건데요. 첫 번째, 결혼은 왜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결혼 되게 덥석덥석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이 왜 신중해야 되는지 그거 간단히 다뤄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저도 모르고 했죠. 전혀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하는 게 더 좋을지 그거를 좀 다뤄드리는데, 두 번째는 내용이 많아서 다음 편에 좀 같이 더 다뤄드리는 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주제인 결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첫 번째 내용부터 다뤄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률사무소에서 16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분의 책이 뭐냐면은 이 책이에요. 이제 또 거꾸로 나오죠. 여자의 결혼. 저자는 편혜성 작가님이신데요. 이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글을 보면서 참 그분의 인품이 너무 좋았고 이런 책을 쓰셨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알게 돼갖고 책을 봤는데 이 내용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좀 바탕으로 좀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 결혼 왜 신중해야 할까?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 몇 달 만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대단한 사랑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커서 그래서 결혼을 순식간에 결정할 정도로 그랬다 이런 의미로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사람들의 많은 이혼한 사람들 또는 결혼했지만 불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들여다본 결과 그거 아니에요. 결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잘 살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결혼이라면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 우리가 보세요. 결혼이 보통 한 20대, 빠르면 20대, 그리고 보통 30대, 중후반, 요즘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40대에도 하시긴 하지만 보통 한 30대 전후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나의 인생에 함께할 정말 말 그대로 동반자를
선택하고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게다가 동반자와 둘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를 대부분 낳죠. 그래서 내가 동반자를 선택하고 그 사람과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그냥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끌려서 사랑에 빠져서 혹은 도피성의 결혼도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좀 괴롭거나 가족과 힘들거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빨리 이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무의식적인 그런 열망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빨리 누군가 붙잡고 결혼하고 싶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혼은 절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예. 결혼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 세월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행불행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면 뭐 사랑하면 되지 않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옛날 과거에는 사랑 없이 집안들끼리 맺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결혼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근데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기본 조건인 거예요. 제가 이 결혼을 정리하면서 떠오른 글이 뭐냐면 이제 제가 떠오른 생각인데요. 사랑 없이 사는 결혼은 불행하지만 사랑만으로 결정하는 결혼은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기본 조건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일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 있죠. 우리 직업 선택할 때,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해요. 예. 심지어 직업도 이래요. 직업은 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심지어 아이도 낳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혼하게 되고 또 다시 결혼하게 되거나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겪는 아픔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몰랐지만 좀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 좀 알고 결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혼은 사랑 하나로 사랑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 예. 사랑은 기본 조건이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좀 어떤 것들을 따져보면 좋겠는지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아까 그 소개시켜드렸던 여자의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6가지 이야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쭉 쓰셨는데 이걸 뭐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거는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중요하다,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 좀 몇 가지 추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그렇게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결혼할 때 꼭 고려해 봐야 될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편혜성 작가님 얘기하시는 거는 오랜 연애로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라 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뭐 여자뿐이 아니라 저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평생을 함께할 결혼하면서 이 사람과 이혼할지도 몰라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알아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좀 연애를 하면서 저는 최소 1년 이상 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천천히, 특히 초기 몇 달은 진짜 이 사랑의 호르몬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눈이 먼다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대로 실체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이 사람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한두 달 만에 바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좀 최소 몇 달 이상 지나면서 이제 보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률 사무소에 있으면서 별의별 불행한 결혼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남자들이 그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유형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 쪽은 전문가지만 요런 깨알 디테일들은 약하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기를 치는데 몇 가지 이제 여기서 한 10가지 정도 다뤄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업으로는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직업 이제 속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함 같은 거 보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니요. 명함도 봐야 되고 하지만 또 명함이 100% 신뢰할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 회사를 찾아간다던가 이 사람 직업이 정말 맞는 건지를 정말 두들겨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학벌. 학벌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 저도 뭐, 물론 보기는 했어요. 예, 뭐,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살면서 봤는데, 이제 뭐, 그, 서울 소재 뭐, 유명대학교 출신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특히 이제 특수대학원 출신인데, 이게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원 출신인데, 심지어 거기 학부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이제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벌도 좀 봐야 되고요. 나는 학벌이 안 중요해요. 나는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초점은 학력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학력이나 직업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속이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믿고 평생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에 초점이 둬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부남. 유부남이면서 미혼으로 속이는 인간들도 또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들 들통나면은 많이 쓰는 수법이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금 부인하고 이혼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피해야 될 사기꾼의 유형인 거죠. 예. 물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유부남이었는데 뭐 결국 이혼을 하고 만나던 여자와 뭐 재혼한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양다리로 막 바람이 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좀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집안의 배경. 예, 그래서 막 자기 집안이 뭐 재벌이나 사회 유명인사와 연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치고 예, 이런 거 막 초반부터 과시하는 사람들 치고 믿을 만한 인간들 없어요. 예. 오죽 자기가 약하면은 이런 거 갖고 막 자기를 어필을 할까요? 예, 그래서 막 자기 집안이나 이런 거, 물론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거로 사기치는 사람, 대표적인 사례 몇 년 전에 있었죠. 낸시랭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던, 왕진진이라는 이름까지 속여가면서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죠. 예, 이렇게 속이는 사기꾼들, 결국 그 결혼 또 안 좋게 끝났잖아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을 속였었죠. 그래서 꼭 좀, 본인이 되게 약하고 힘들수록 자꾸 사기꾼한테 잘 넘어가고 왜 또 잘 넘어가냐면 저 사람 붙잡고 이 힘든 거 이겨내보려고. 예, 그래서 붙잡아요. 근데 그 붙잡은 사람이 더 내 지금의 처지보다 더 힘든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사기꾼들 조심해서 좀 내가 힘들더라도 아무나 붙잡고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구원자? 이거 정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신분증 위조하는, 신분증도 위조하기 굉장히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위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네. 사기꾼일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측면으로 봤을 때,
부모까지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나?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아이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라면. 예, 그래서 부모 자랑하는 사람, 예, 결혼해도 또 피곤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 결혼 상대로, 노노예요, 노노.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심리편 다시 또 몇 편 다뤄드릴 거예요. 결혼에 관해서 저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그때도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풍쟁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허풍쟁이들을 우리가 또 잘 속아요. 예. 그래서 막 지금 어디서 대단한 사업하고 있고 큰 돈이 곧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허풍치는 사람들, 뭐 배우자로서도 그렇고요. 뭐 일이나 이런 거로 만났을 때도 이런 사람들 저도 봤어요. 예, 일로 봤을 때,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짓말, 허풍을 칠까. 저게 들통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인 양 행세를 하고 막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일로 이렇게 알게 되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의심해 봐야 될 사람도 많다는 거, 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했다고 또 뻥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사법고시 합격이 또 단골 허풍이었다고, 뻥이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고위공직 시험이라든가 대기업 입사 내가 지금 1, 2차까지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아이돌 그룹에서 이거 터졌었어요. 양다리 교제. 양다리가 아니었죠. 완전 문어다리였죠. 이 친구는. 예, 뭐 아직 확실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뉴스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 친구도 그렇고 그 전에도 또 이 가수 또 있었어요. 양다리 교제, 문어다리 교제하는 남자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엔 여자분들이 대부분 여러 번 연애하다 보면 꼭 한두 번은 이런 인간들 한 번씩 거쳐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여자들 사랑하거나 남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육체적인 관계 그냥 즐기는 걸로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 뭐 소시오패스라든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뭐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또 자책도 많이 내가 왜 그런 놈한테 넘어갔을까 이러면서 제 책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르시시스트와 만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자책이 많이 들었고, 저도 그거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치유하는 시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양다리 교제하는, 문어다리 교제하는 남자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진짜 몇 달 만에 결혼한다는 거 정말 와우 무슨 배짱인지 무슨 뚝심인지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요즘에 뭐 워낙에 20, 30대 남자들이 외제차 많이 끌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제차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가능한 사람이 끌고 다니지 않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들,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열에 한 명이나 정말 제대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나머지의 사람들은 정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그냥 본인의 이제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 본인의 이제 그런 욕구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열에 9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로 외제차도 절대 그 부의 기준 잣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게 그 사람이 부유한 부자라는 것을 보는 척돈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제가 경험했을 때는 열의 9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이렇게 다뤄드리자면은, 이것도 참 법조계에 계시면서, 이거 참,
굉장히 세세하게 경험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스럽거나 일단 확인이 필요한 남자의 유형 해갖고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예. 이거 저도 모르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거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남자, 남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가진 남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의 나이에 비해서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다닌 남자,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명의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예. 통장 개설해달라고 하는 남자, 여자친구의 계좌를 빌려서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입금받는 남자, 보증 요구하거나 급하다고 돈 수시로 빌려달라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친구 앞에서 몰래 숨기듯이 전화 받는 남자,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많은 남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가족에 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남자, 예, 그리고 친구들이 전혀 없는 남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SNS상의 모습과 현실의 행동이 전혀 다른 남자. SNS로도 요즘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에 비해서 고급차 타고 다니는 남자라든가 정확한 주거지가 어디인지 불명확한 남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분은 여자의 결혼이란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로 이제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저도 요거 보면서 좀, 예,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 보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자의 결혼이라는 책, 요것도 한번 좀 결혼 전에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결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좀 행사라고 하기는, 예, 조금 너무 가벼운 것 같지만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만 결정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한 가지 먼저 다뤄드렸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몇 가지 이렇게 더 추가해서 좀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선택했던 결혼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지만, 좀 여러분들은 좀 미리 좀 고민 정말 필요합니다. 행복에는요, 그냥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고민하고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저, 예, 중요한 얘기들 나누고, 그리고 이제 결혼 요 부분 이제 이렇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결혼 화이팅!